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 3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. 신문 보시죠.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확보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뭔가 평양에 가는 것도 놀라운데 가서 기자회견 하겠다. 뭐 어떤 정치적으로 방점을 팍 찍겠다.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.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대권 플랜 중에 하나였잖아요. 네네. 그래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에서 빠지잖아요. 네.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같이 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마 분발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바로 다음 달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북한에 보내죠. 네. 그때부터 방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연내 방북,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내 방북 추진 이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. 근데 결국 연내 방북은 안 됐잖아요. 네, 네. 2019년 1월 17일은 그 연내 방북이 무산된 뒤에 이제 또다시 그때 왜 그게 안 됐냐면 경기도가 사실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네. 북한이 쌍방울 보고 대신 내라고 그랬고 그게 타결짓는 자리가 2019년 1월 17일이에요. 그 자리에서 그게 타결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고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거든요. 굉장히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했을 경우에 그 방북의 성과를 좀 부풀리고 뭔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. 평양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300만 달러를 왜 줬습니까?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왔으면 벤츠도 사고 네. 헬기도 띄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. 그래서 처음에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건 너무 많다. 그런 현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300만 달러로 했다. 이런 진술이거든요. 물론 여기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수가 있는데 주변 정황을 보면 너무나 딱딱 들어맞아요.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. 말씀하십시오. 네,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게 소설이라고 하냐고 하면 딱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. 네, 왜냐하면 2019년도 1월 17일 날에 통화해서 고맙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는 2018년도에 도지사 시절 공보물 5,503억 대장동 이게 내 치적이다 했는데 이게 과장됐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그 시기였거든요. 그렇게 그 수사받고 있는 시기에 저녁 만찬에 본인은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. 이게 말이 안 되나 하나 있고. 수사 받는다고 전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. 그 시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만 평화, 방북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런 네임밸류 브랜딩이 아니고 기본 시리즈입니다. 기본소득. 그래서 저 당시 2018년도 9월에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접 접경 지역에 갔고 그 시기에 접견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죠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이재명 지사는 중국의 다보스 포럼 가서 4차 혁명 시대 대비한 기본소득 그 일정에 소화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물론 대선 준비를 했다면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계속 강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갔다고 아쉬움이 있었겠죠, 당연히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300만 달러를 이렇게 쌍방울이 대납을 해서 좀 한번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네. 아니 팩트 체크 하나만. 네.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가도록 돼 있었죠. 그리고 겹쳐요 그게. 네.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미리 기자회견을 합니다. 만약에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경우에 다보스 포럼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뺐죠. 그게 팩트입니다.
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. 2018년 10월에 네. 경기도에서 북한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무슨 행사 하나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인터뷰했던 화면 영상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. 방북 요청 받았다. 이재명 대표가 육로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. 네네네. 그랬더니 그 당시 북한 고위 당국자가 그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. 네. 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. 네네. 그 인터뷰만 봐도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방북을 추진했는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 패널들 목소리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자, 오늘 아침에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수행비서 박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. 입국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?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의였나요? 쓰던 거. 범인 거였나요?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?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?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?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? 자, 지금 송환된 이 수행비서 박모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 그대로 그림자같이 따라붙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. 자,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또 하나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진솔하게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이거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외에도 사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얽힌 의혹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변호사비 대납이 결정적인 부분이죠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.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진술들이 또 하나 확보되게 되면 김 전 회장 수사받으면서도 초조해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앞에서 진실을 다 털어놓게 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박 씨 휴대전화 6개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. 현금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저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을 규명해 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.